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XYZ 세대가 타고 있다.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팔아주세요. 광고 같은데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세대 이걸 연결 제가 기술. 섞어 쓸게 알아서. 네, 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의 목소리 파리 딜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오늘은 기아 4세대 카니발입니다. 목차는 7인승, 9인승, 11인승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카니발 타셨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카니발을 처음 사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헷갈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당연히 등급 간 차이도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엔 추천 등급도 함께 꼽아보시죠.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즉 7인승에 가까울수록 고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핵심적인 차이는 2열, 후석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열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승별 차이를 보실 때는 2열을 유심히 보세요. 우선 7인승은 2열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거든요. 2열의 열선이랑 통풍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전동 조절이고 허벅지 받침도 있어요.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완전 그러네. 이게 럭셔리한데 되게. 헤드레스트도 윙아웃 타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이렇게 머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이죠. 아, 이거 7인승 사면은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저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발음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운전자는 또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슬프죠 이게. 네. 그리고 7인승의 2열은 좌우로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뒤로 당연히 슬라이딩도 되고 앞뒤 간격뿐만 아니라 좌우 간격까지 조절을 할 수 있죠. 저 이거 이사님 차에서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좋던데요. 같이 있고 싶을 땐 이렇게 땡기고. 왜요? 좋아가지고 행복하네 오늘 아주 그냥. 네, 뒤로 슬라이딩 네. 많이 하고 싶으면 가운데로 좀 붙여가지고 슬라이딩하면 되고 그런 게 있죠. 네. 3세대 카니발처럼 좀 그런 식인데 원래 구형의 7인승은 2열의 통풍은커녕 열선도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신형이라 2열의 열선이랑 심지어 통풍까지 생겼죠. 전동 조절도 되고. 그리고 7인승 3열은 접어놓으면 깔끔하게 바닥으로 수납이 되거든요. 네. 싱킹 시트라고 해서 그래서 만일 4명이 주로 타는 용도라면 9인승이나 11인승보다 트렁크를 크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만 쓰는 거니까. 네네. 네, 반면에 9인승 또는 11인승은 3열이 항상 펼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네. 이 밖에도 확실히 7인승이 고급형인 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가 아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증하는 거예요. 고급이라고. 그리고 가죽 시트가 기본입니다. 또 나파 가죽 시트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손쉽게 넣을 수 있고요. 19인치 휠도 기본입니다. 9인승하고 11인승은 18인치가 기본이죠. 이거 비싼 차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엠블럼도 7인승은 뒤에 리무진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리무진이 붙어 있으면 7인승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곧 4인승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4인승이요? 네. 그건 뭐 럭셔리 리무진이라고 붙으려나? 이건 좀 과하다, 과해. 약간 진짜 리무진처럼 나오나 봐요. 그거는. 자, 여하튼 돌아와서 9인승하고 11인승을 보시죠. 7인승은 3열까지 있었는데 얘네는 4열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4열은 그냥 접어놓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못 앉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열의 3인석을 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9인승은 2+2+2 3열 구조의 6인승이고 11인승은 2+3+3 3열 구조의 8인승이라고 봐야 돼요. 양쪽 다 결국은 4열은 못 쓰고 3열까지만 쓸 수 있단 거죠. 왜 그래요? 이게 그냥 올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도 똑같았는데 억지로 좀 승합차로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 것처럼 승인을 받아야 하니 이런 희한한 시트까지 달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산타페 같은 거 원래는 7인승 이상이면 승합이어서 산타페는 막 뒤로 보는 시트도 달리고 그랬었죠.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열 때문에 멀쩡한 2, 3열 레그룸까지 확실히 축소가 되니까 이거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9인승하고 11인승의 차이도 후석에서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9인승은 2열이 독립 시트죠. 열선 있고요. 컴포트 넣으면 통풍이랑 등받이 전동 조절까지 됩니다. 11인승은 전동 조절 없어요. 통풍도 없고요. 그냥 열선만 있습니다. 심지어 가운데 좌석은 간이 좌석이에요. 항공기 객실 승무원분들이 잠시 앉을 때 쓰는 시트 있거든요. 점시트. 그런 거 같은 점프 시트입니다. 그리고 3열도 달라요.
9인승은 3열도 독립 시트예요. 반면에 11인승은 3열도 가운데가 점프 시트입니다. 어릴 때 타던 봉고차 가운데 시트 네, 같은 저 거 타봤어요. 아시죠? 네, 헤드레스트도 없죠. 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9인승이 더 잘 팔리는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11인승은 시속 11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 이상은 안 나가요. 아 이거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안전 때문이 맞죠, 그죠? 네, 재작년쯤에 아마 법제화가 됐었죠. 음. 인승별로 판매량이 다른 건 결국에 각종 혜택이나 법규 관련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7인승은 그냥 승용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값에 포함된 세금, 이를테면 개소세가 포함이 돼 있죠. 이래서 7인승이 비싼 겁니다. 반면 9인승이랑 11인승은 개소세가 없어요. 또 9인승이나 11인승은 6명 이상 타면 버스 전용 차로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7인승은 설령 7명이 다 탄다 해도 못 들어가요. 일단 애초부터 승합이 아니라 승용이어서. 아, 이게 또 사업자 있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 때문에 결정을 가릴 거예요. 왜냐면 7인승은 환급이 안 되고 9인승이나 11인승은 되거든요. 이거 들어도 모르겠다. 복잡하죠. 네. 그냥 한 큐에 정리를 하면 네. 일반인, 사업자 없는 그냥 일반 소비자고 2열 시트를 좀 편하게 쓰고 싶다. 보통 4명이 타고 SUV 대용이라 트렁크도 좀 컸으면 한다 하시면 7인승 가시면 되고요. 실제로 6명이 주로 타서 3열을 자주 쓰고 사업자도 갖고 계시고 하시다면 9인승이 유리할 겁니다. 11인승은 뭐 거의 안 팔리고요. 야 이거 어떻게 다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네.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알아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카니발을 사려고 작정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약간 카니발 좀 하시기 좀 두려워하셨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카니발이 네. 아저씨들의 약간 네. 유일한 오운득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애착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보통 좀 다루기가 두렵죠. 쉐보레가. 자, 설명은 9인승을 기준으로 갑니다. 9인승과 11인승은 가격이 같죠? 대신 11인승은 스타일하고 컴포트 옵션이 선택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뭐 그냥 완전 승합차로 보는 거죠, 기아에서도. 네. 일반적인 수요는 보통 9인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11인승 판매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7인승을 사실 때도 9인승 설명에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7인승은 프레스티지인 기본형이 아예 없고 노블레스랑 시그니처만 있다는 점, 그리고 7인승은 110만원짜리 컴포트가 기본이고 약 20만원 상당의 19인치 휠도 그냥 기본인 점, 마지막으로 가죽 시트가 기본이라는 점, 이런 핵심 포인트가 있죠. 값은 9인승 대비해서 약 230만원에서 250만원 비싼 대신 장비 수준이 훨씬 우월합니다. 뭐 나머지 구성은 그냥 9인승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9인승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엔진도 가솔린 3.5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2.2L 디젤은 여기다가 120만원 정도 보태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솔린 살 거냐 디젤 살 거냐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행거리로 따지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입니다. 연간 1.5만 킬로에서 한 2만 킬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타시면 디젤, 그보다 적게 타시면 가솔린이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세 차이랑 연비 차이, 그리고 향후 정비 포인트 차이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십시오. 과장님 뭐 사실 것 같아요? 가솔린이죠. 조용한 게 좋죠. 네, 저도 가솔린이요. 더 값도 싸고. 아, 네, 아무튼 오늘은 3.5 가솔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본 등급은 프레스티지입니다. 3.5 프레스티지 얼마죠? 3,160만 원이요. 근데 좀 싼 거 같기도 한데요. 엄청 싸죠. 차 크기 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덜어져서 그래요. 투싼에 옵션 좀만 넣어도 이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진짜 맞아요. 싸죠. 그런데 장비 수준도 엄청납니다. 이 가격대의 투싼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기본형부터 꽂혀있는 화려한 장비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우선 주행보조 장치 기본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당연하고요.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랩이 나오면 그냥 따라옵니다. 전후방 주차 센서, 큐피디님 좋아하시는 심지어 전방 센서까지 무조건 기본이에요. 또 K5나 소렌토처럼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 됐습니다. 비록 기본은 반사판 방식이긴 한데 이번 카니발은 램프에 커버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옵션에 있는 프로젝션 타입하고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도 기본이고요. 18인치 휠에 구디어 타이어까지 기본입니다.
기본 18인치 휠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미니밴 특성상 승차감이 중요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상당히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요. 또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 심지어 1열 통풍 시트, 투웨이,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스마트 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오토 라이트, 후방 카메라, 열선 스티어링 휠도 기본이고요. 승하차 스판 램프, 그런 거 큐피디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그것도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있어요. 이거 네. 있으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연결해서 그냥 내비 쓸 수 있죠. 이거 지금 안 믿기는데요 지금? 진짜 끝내주죠. 네. 다 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따져보면서 6기통 3.5 엔진을 달고 이렇게 네. 큰 차를 이렇게 많은 장비를 주고 어떻게 3,160만 원에 팔 수가 있죠? 저 지금 이거 사야 되겠는데요? 이거 사면 되나요? 이번엔 진짜 이거 사면 돼요. 대신에 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80만 원 네. 그거 하고 110만 원짜리 컴포트는 넣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컴포트를 잘 보시면 네. 2열 통풍하고 2열 등받이 전동 조절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기본 인조 가죽이 컴포트를 넣으면 천연 가죽이 되는 거죠. 오. 일단 뭐 후석에 전동 등받이 조절까지 되고요. 확 네. 좋아지죠. 가죽이 컴포트에 묶여 있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네,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음. 뭐 대신에 기본형에서도 천연 가죽 시트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비록 묶여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전 감사해요. 정리하면 이번 카니발은 프레스티지에 없는 게 없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 보이지만 대신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를 넣을 수 있으니 좀 상쇄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형으로 가실 거면 프레스티지에 컴포트랑 슬라이딩 도어만 넣어서 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12.3인치 요보 내비도 넣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프로토 에어컨하고 하이패스,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포함이 되니까 185만원의 값어치는 분명히 할 겁니다. 특히 프로토 에어컨을 해야 뒷자리 공조장치를 별도로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거의 필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면 3,535만원입니다. 믿기지가 않아. 진짜 싼 거 같고 난 카니발이 사실 이 정도 가격일 줄 몰랐어요. 그쵸, 비싼 줄 아셨죠. 큐피디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효자시니까 진짜 살만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여행 다니는데. 그러면 기본형 그냥 가시는 거예요? 윗등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끝. 근데 윗등급에서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요? 네,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윗등급이 더 나아 보이는 게 자, 잘 보시면 노블레스가 가솔린 3.5 기준으로 3,590만 원이라 네. 프레스티지보다 430만 원 비싸죠. 그 이유는 80만 원짜리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이고 2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가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래 프레스티지에서 스마트 커넥트에 묶여 있었어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근데 노블레스에서는 뚝 떼서 그냥 기본화한 거고요. 또 프레스티지에서 12.3인치 내비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토 에어컨과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도 기본입니다. 이건 60만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165만 원이니 실제로는 265만 원을 더 받아가는 거겠죠. 자, 그 대신에 뭐가 생기고 뭐가 좋아지느냐, 이걸 따져보면 노블레스로 올라올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외장에서 기본형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범퍼 하단, 문짝 하단, C필러, 테일게이트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죠. 에이, 또 이런다. 도어 필러 쪽도 유광이 됩니다. 실내도 고급화돼요. 고민되는데 이거. 네, 윈도우 스위치 쪽하고 콘솔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들어가고요. 1열 도어 캐치가 크롬으로 바뀝니다. 자, 비록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 이런 차이들을 등급 간에 둠으로써 기본 등급이 아니다. 차 딱 봤을 때 얘는 네. 기본 등급은 아닙니다 라고 비주얼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약간 옵션질 냄새 난다, 그죠? 스타일 옵션을 따로 두긴 했지만 소소한 내외장 고급화로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의 내외장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에서 등급 간의 차이를 두는 건 좀 예전 방식이죠. 눈으로 보이는 데를 좀 다르게 해서 상위 등급으로 유도하는, 하위 등급을 꺼리게 만드는 그런 일로와. 정책. 이거 동호회 모임 나가면 네. 너 차 기본형이구나 딱 이렇게. 이거 좀 높은 사람 문 열어놓고 막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죠. 봐주길. 다른 점은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라기보단 추가되는 게 좀 있습니다. 우선 1열 측면 유리가 이중 접합 차압 유리예요. 기본인 프레스티지는 윈드실드만이었는데
노블레스부터는 1열 유리까지 이중 접합이고요. 또 전자식 룸미러, 1열 전동 시트, 운전석 4A 허리 받침, 기본형은 2A였죠. 그리고 2열과 3열에 수동 선블라인드가 생기고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노블레스만 됩니다. 노블레스부터만 되고요. 자, 반대로 말하면 프레스티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옵션으로도 절대 불가합니다. 아예 못 넣는 거예요, 옵션으로도요? 네, 프레스티지는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전동 시트나 수동 커튼 이런 거 필요하면 무조건 노블레스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쵸. 그런 일부 옵션들로 노블레스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전자동 테일게이트. 그거는 프레스티지는 절대 불가한데 노블레스는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 주고 265만 원을 더 받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뭐 받아가셔도 되겠네요. 네. 전동 테일게이트는 전 경험 못했지만 이거 진짜 옆에서 보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 제 채널 영상에 큐피디님 그랜저 스틸할 때 트렁크 닫느라. 근데 또 카니발 같은 경우는 테일게이트가 엄청 크거든요. 무겁고. 그래서 수동으로 여다 들려면 힘든데 근데 또 미니밴 타시는 분들은 트렁크도 물론 많이 쓰지만 그냥 슬라이딩 도어 열어서 2열 바닥 쪽에 짐을 놓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본인의 사용 환경을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기본형은 썬루프가 안 돼요. 노블레스부터는 가능해집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7인승 모델이 노블레스부터 나오기도 하죠. 노블레스는 옵션 뭐 넣으면 좋을까요? 프레스티지랑 똑같아요. 어차피 선택 옵션들이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신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기본이니까 됐고 가죽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 컴포트 넣으시고요. 12.3인치 유보 내비도 추천드려요. 노블레스는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이라서 가격 부담도 125만 원으로 좀 떨어지죠. 그럼 얼마예요? 3,825만 원입니다. 근데 왜 스타일이랑 드라이브 와이즈는 추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스타일은 19인치 휠을 원하시는 게 아니면 꼭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램프류 차인데 기본 헤드램프 어차피 LED고 그냥 벌브 타입 테일 램프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미니밴을 탈 때 멋있으려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분들 K5 타다가 바꾸는 거. 자, 그리고 말씀하신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후측방 옵션들이거든요. 어차피 기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내비를 넣기만 해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되니까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럴 바엔 안전을 생각하면 서라운드 뷰가 낫지 않나. 그게 모니터링 팩이죠. 저는 큰 차 운전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런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 팩 이런 거. 서라운드 뷰. 네. 저도 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카니발에서는 G70 스팅어 이런 차의 서라운드 뷰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크지 않으니까. 이거 약간 위성에서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볼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굳이 뭐 시그니처까지 사야 하나 싶긴 한데 실제 계약은 시그니처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선 시그니처를 사시면 노블레스보다 395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실제 갭은 205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12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유보 내비 시스템이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또 65만 원의 가치가 있는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즉 전자식 클러스터도 기본이라서예요. 이게 190만 원이니 결국 갭이 205만 원이 되겠죠. 그 대신 뭘 주냐면 1열 도어 트림에 바느질이 들어갑니다. 스티치.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무드등이 보일 듯 말 듯하게 엄청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낮에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무드등이 들어가고요. 또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하고 220V 인버터가 있어요. 지금 말한 것들 있죠. 얘네는 나머지 등급에서 절대 불가하거든요. 네. 옵션으로도 못 넣고. 그래서 만일 보일 듯 말 듯한 무드등하고 220V 인버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그니처로 오셔야 합니다. 별로 안 땡기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시그니처를 사시면 타이어가 기존 구디어에서 컨티넨탈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튜온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있죠. 후석 모니터 옵션이 시그니처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등급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블레스까지는 컴포트를 넣어야 가죽 시트가 됐거든요. 7인승은 컴포트를 해야 나파 가죽이 됐고요. 근데 시그니처는 그냥 9인승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 7인승은 나파 가죽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컴포트를 넣는다면 9인승은 가죽에서 나파 가죽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9인승을 살 건데 나파 가죽 시트를 원한다. 그러면 꼭 시그니처를 사셔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나파 가죽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시그니처 말고 노블레스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205만 원 더 받는데 별로 주는 게 없는 느낌이 나죠. 음, 어차피 시그니처를 사더라도 스타일도 옵션이고 컴포트도 옵션이거든요. 네.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트 이런 거 다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블레스에 내가 원하는 옵션 넣어서 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딜러정님의 추천 등급은 뭔가요? 저는 노블레스 9인승에 컴포트 넣고 요번 앱이요. 뭐 좁은 길 운전이나 주차가 부담이 되시면 서라운드 뷰가 포함되어 있는 모니터링 팩도 그러면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까지 따라오니까 신차 느낌도 많이 나겠죠? 이러면 값이 3,955만원입니다. 4,000 언더로 끊을 수 있어요. 큐피디님은요? 저는 뭐 근데 시그니처까지는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추천 주신 옵션에다가 스타일 넣어서 살게요. 난 아시죠? 외관이 중요하니까. 미니밴인데도? 아 물론 외관 중에. 근데 전자식 기어 그런 건 다 달려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노블레스부터는 그냥 기본입니다. 어.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는 스마트 커넥트를 넣어야 전자식이고요. 노블레스부터는 그냥 무조건 기본이에요. 난 필요 없어. 아니, 그냥 겉만 좀 중요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죠? 노블레스부터는 그냥 뭐 거의 똑같으니까. 음. 거치레를 생각하시면 노블레스를 하셔야 돼요. 내외장 고급화도 좀 돼 있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 네. 과장님이 되게 솔깃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값이 카니발. 괜찮아서. 어. 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근데 장비 같은 거 봤을 때는 엄청 끌리는데 네. 저 아직 애가 하나다 보니까 저한테 좀 현실로는 좀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애가 하나 더 있으면은 애 둘이잖아요. 아, 과장님하고-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 3명이 타기엔 너무 큰가? 3명이 타기엔 좀 과하긴 하죠. 저는 약간 음. 제가 온갖 차를 이제 다 타봤잖아요. 안 타본 차가 없는데 설마 이거까지? 이런 대형 SUV나 미니밴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어. 차라리 이런 걸 사는 게 나에게 더 흥미롭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앉아보니까 되게 높다랗게 앉는 느낌이고 차도 엄청 큰 느낌이어서 좀 듬직한 느낌도 나고 되려 모하비보다 그냥 체감상 튼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근데 이게 뭐 카탈로그나 브로셔에는 나오는 포인트가 아닌데 내장이 고급스럽진 않더라고요. 이를테면 도어 필러에 철판도 그냥 노출돼 있고 뭐 각종 플라스틱 부품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카니발 수준이고 사실 지금 이 차 보면 세일즈 포인트에 고급화는 별로 없잖아요. 아, 뭐 그쵸. 첨단 뭐 이런 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급감은 기대하지 않고 보시는 게 오히려 소렌토가 더 고급감은 있더라고요. 소렌토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닌데 네. 그냥 크고 뭐 난폭 운전하기 좋고 난폭 운전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카니발이요? 카니발은 좀. 저희도 카니발 오너 계신데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빠들의 꿈 카니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팅어 마이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